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하나 듣겠습니다. 경양 하우징 페어가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보다 인생을 여유롭게, 좋은 전망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게,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1등 건축들이 모입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강동쪽으로 교통량이 몰려 있고요. 외곽과 이어지는 도로 중에서는 서부가선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특히 외곽으로 가는 길 양평교에서 오목교, 보척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도심 쪽으로는 철산대교 부근 그리고 신정교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동부가선도로는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사이로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는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수서에서 탄천까지 짧은 구간에서 서행이 되고 있고, 과천에서 양재동 쪽으로 진입하는 길 우면산길은 광창나들목부터 서남나들목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어지는 309번 지방도가 과천에서 봉담 쪽으로 금곡나들목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요. 반대편 봉담에서 과천 쪽으로 과천터널에서 청사나들목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입니다. 그래도 과천에서 사당으로 들어가는데 남태령이나 동작대로는 오늘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미국 증시 조금 하락했죠? 예,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달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이 어제 공개됐는데요. 일부 매파 의원들이 그 금리 조기 인상 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서 뉴욕 증시가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도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89.46포인트 0.55% 떨어져서 16,040.94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5%, 나스닥 지수는 0.82% 떨어졌습니다. 예, FOMC 회의록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회의록을 보면 몇몇 의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것보다 기준금리를 상대적으로 빨리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대다수 의원은 경기 개선이 지속되면 양적 완화를 계속 축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또 나온 그 미국의 1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16% 감소해서 2011년 2월 이후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주택건설 경기가 냉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부동산 시장이 회복의 불씨가 좀 보인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가 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남은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기로 했죠? 네, 국토교통부가 어제 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요, 그 재건축 활성화에 맞춘 그 규제 완화책을 보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에 없애기로 한 겁니다. 아파트 값이 급등하던 2006년에 도입된 그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겁니다. 또 그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되던 그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도 완화하기로 했고요.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소유한 주택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받도록 하는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재건축관리 부제는 모두 다 푸는 겁니다. 예, 강남 재건축 등 아파트 재건축이 앞으로 활성화되겠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전국에 442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음마아파트 등 중형 위주의 재건축 단지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그 소형을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돼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수도권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요. 1%대 저금리의 그 공유형 무기지 대출 수혜 대상도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바로 직전에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요. 이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가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을 만든다면서요. 예,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가 그 예전에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것이 쇠퇴하니까 싱가포르 정부가 부동산 규제가 전혀 없는 이른바 화이트존을 만들었었습니다. 이후에 대규모 복합 리조트인 그 마리나베이 샌즈와 쇼핑몰, 컨벤션 센터가 다시 세워지면서 지금 국제 관광객들이 몰려서 활력을 되찾았죠.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그 도심개발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침체된 옛 도심에 그 대도심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건축물 충수 제한이나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앨 계획인데요. 그러면 병원과 호텔이 합쳐진 그 메디텔도 지어질 수 있고 체육관과 터미널에도 숙박시설이 두설 설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정부는 올해 그 법 개정을 거쳐서 우선 5곳의 시범지구를 내년에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 현재 50여 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써넣어야 하는 금융사 가입 신청서가 오는 4월부터 바뀐다면서요?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그 보험 가입을 하려면 지금 소득과 결혼 여부 등 50여 배가 넘는 개인정보를 써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 4월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등 필수적인 10개 안팎의 개인정보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입 신청서에서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글자를 키우고 빨간색 등으로 강조해서 누구나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부분일수록 작은 글씨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예, 현대 기아차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의 국민총파업, 이게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예, 현대차 기아차 노조원들이 오늘 25일로 예정된 그 국민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벌였는데요. 60%가 넘는 인원이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 파업을 거부하기로 한 건데요. 이런 경우는 2008년 그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 불참에 이어서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 금속노조 산하의 단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두 노조가 파업에 반대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철도와 의료 등 그 서비스 민영화, 그리고 정교조 노조 자격 박탈 등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되는 날인 오늘 25일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상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어젯밤 많은 국민들이 밤을 슬쳐설 겁니다. 예, 잠을 슬쳤을 겁니다. 바로 몇 시간 전이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기다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쇼트 프로그램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김연아 선수 경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왕의 무대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기술 점수 79.03점에 예술 점수 39.89점을 합해서 총 74.92점으로 1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2위 아델리나 소트니코파 선수와는 0.28 차이, 소트니코파는 74.64점이죠. 김연아 선수 쇼트 경기 관전평과 내일 새벽 치러질 프리 경기 전망까지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이지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 공인 심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 심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김연아 선수 쇼트 프로그램 경기 저도 그걸 다 보느라 잠을 좀 설쳤는데 이 전반적인 관전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그 쇼트 프로그램에 있는 그 점프 3가지 요소와 스핀 3가지 요소, 또 스텝.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네, 모든 것을 성공을 해서 지금 완벽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예, 완벽했다고 저희들도 다 보고 너무 이게 참 완벽하다. 이 점프하고 떨어질 때도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상보다 점수가 적게 나왔어요. 지난번 대회보다도 낮은 점수인데 외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김연아의 스텝 시퀀스가 레벨 3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의아하다. 이건 BBC 해설위원 얘기고요. 또 프랑스 해설위원도 완벽했는데 이 점프 전에 변화가 전혀 없었는데 심판들도 똑똑히 보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왔느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그 프로그램 구성에서 그 7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지난번 이제 밴쿠버 올림픽 같은 경우는 8가지 요소였어요. 예. 이게 규정이 이제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한 가지 요소 스파이럴 시퀀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 요소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서 점수 포인트가 높았던 것 같고요. 네, 그 심판들마다 보는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김연아 선수의 어저께 그 점프나 그런 거는 완벽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김연아 선수가 그 5그룹 중에서 3번째 그룹에서 좀 스케이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작년 시즌에 그 그랑프리라든지 그 IS에서 인정하는 그 큰 대회들을 부상 관계로 이제 참여를 못했어요. 참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세계 그 순위 랭킹이 있는데요. 그 랭킹이 조금 이제 상위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맨 뒤 그룹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심판들이 그 워낙 뒷그룹에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점수는 비교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김연아 선수가 그 마지막 그룹에 있으면 당연히 아무리 절대 평가라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월한 거를 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조금 너무 앞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그룹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이제 줬다고 하더라도 네, 그 맨 뒷그룹에 이제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주다 보면 김연아 선수와의 점수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데 그거를 심판들은 본인이 김연아 선수가 몇 점을 줬는지 기억은 하지 못해요. 저희가 그 전 사람 거의 그 결과나 전 사람 거에 자기가 준 점수를 보지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한 선수 하면은 그 점수가 다 가려지고 저희가 기억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약간의 그 조금 먼저 프로그램을 들어간 그런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점수의 그 선수들과 한 그 앞에서 3조에서 같이 한 연기, 그것이 네. 이제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군요. 약간의 네 그룹핑이 예. 조금 김연아 선수도 마지막 그룹에서 마오 선수와 이울리아와 같은 그룹에서 했다면 조금 더 그냥 같이 그 그룹에서는 심판들이 비교되기가 쉽거든요. 그 예. 6명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우월하기 때문에 점수가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워낙 이제 미리 하다 보니까 그 뒤에 그룹을 할 때 김연아 선수한테 본인이 몇 점을 줬는지 그거를 볼 수도 없고 기억하기에는 조금 이제 순서가 많이 지났거든요. 예, 그랬군요. 그래서 예, 비슷한 점수들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약간 너무 가깝게 주지 않았나. 그 김연아 선수와 다른 2등, 3등 한 선수들의 구성 요소 점수들이 예. 너무 이렇게 좀 더 차이를 두지를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총점에서 아델리나 소트니코파하고는 0.28점 차이, 그리고 3위 네. 캐롤리나 코스테니하고는 0.80 차이인데, 이 지금 예술 점수는 이 코스테니에 이어서 2위, 그리고 기술 점수는 소트니코파에 이어서 2위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 예술 점수, 기술 점수 전부 다 지금 2등을 하고 있어요. 합계에서 1등인데,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으로 보십니까? 뭐 특별한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아쉽지는 않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예. 그룹을 요 큰 선수들 같이 하는 그 마지막 그룹에서 했었으면 조금의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예, 그럼 프리스케이팅일 때는 지금 네. 그 1위로 진출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연기를 하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1등을 했다고 마지막이 된 거는 아니고요. 예. 스타팅 오더를 다시 쇼트 프로그램이 끝나면 추첨을 하는데요. 아, 다시 추첨을 합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순위부터 추첨합니다. 그래서 1등부터 6등까지는 그 마지막 번호 6번호를 추첨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김연아 선수가 1등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번호를 뽑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25번부터 19번부터 24번인가? 그 6명을 그 뽑게 되면요. 거기서 김연아 선수가 24번을 뽑은 게 됩니다. 예. 가장 먼저 뽑아서
기회는 있었는데 그 6알 추첨알 중에서 김연아가 뽑은 것이 24번이었어요. 그런 예. 거였습니다. 네. 어제 그 빙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 러시아에 처음 도착을 했을 때 빙질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나중에 뭐 빙질이 생각보다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빙질 네. 적응은 잘 된 걸로 보십니까? 네, 네. 그 빙질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았던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워낙 큰 선수이기 때문에 그 빙질에 대한 적응을 굉장히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빙질 때문에 뭐 점프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힘을 줘야지 엣지가 깊게 뭐 먹는다든지 뭐 이런 모든 그 상황을 판단을 잘 해서 잘 헤쳐나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김연아 선수가 이 본격적인 연기에 들어가기 전에 링크에 나와서 연습을 할 때 이 링크를 몇 차례 돌고 그리고 또 이 연습을 몇 번 하다가 코치에게 와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는 장면이 그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네. 예, 뭔가 이제 불만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하고 좀 그런 점이 보인 것 같는데, 이 경기 후에 인터뷰 할 때는, 그 자신이 뭐 어떤 점에 불안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약간 노출을 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그것도 저도 들었는데요. 예. 아마 약간 다리에 조금 감각이 조금 이렇게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는데, 본인이 워낙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기 때문에 대회 직전에 이제 아무 이상 없을 거다. 내가 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 경기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다 성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어제 그 김연아 선수가 입었던 의상 노란색은 전체 선수들 중에서 유일한 색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색도 많았고 특히 흑색 계통이 많았는데 의상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의상을 어떻게 제가 생각하느냐 예, 거예요? 예. 아니면 색깔에 대해서. 예, 색깔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잘 어울린다고 보셨습니까? 네네. 그 김연아 선수가 예 정한 샌드 클라운스가 그 음악에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언론이 그 가장 관심을 또 기울였던 김연아의 그 라이벌로 부각됐던 그 새 스타가 러시아의 신성이라고 불리는 울리아 리프니츠키아인데 막상 어제 엉덩방아를 찍고 실수를 했어요. 예, 네네. 트리플 플립을 하다가 넘어져서 65.23을 받고 5위에 머물렀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굉장한 의외였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유로피안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당당히 했었고 또 예. 올림픽의 팀 이벤트에서도 1위를 하면서 실수 하나 보여주지 않고 강하게 갔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 나이도 조금 어리고 그 대회 경험이 적었고 지금 자국에서의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점프가 무너지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예, 그 완전히 회전까지도 덜 돌고 또 크게 넘어졌죠. 예. 그런 거 보면 우리 김연아가 참 그 담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사다마오도 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연기를 하면서 역시 부담이 됐던지 트리플 악셀 후에 또 넘어졌죠. 네, 그래서 네. 55.5위를 받으면서 16위. 그 이제 메달권에서 벗어났다고 보이는데 아사다마오 네. 연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표현 시작부터 해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껴서 그 정말 자기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하지 못했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김연아 선수가 완벽한 프로그램 한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이제 올림픽에 대한 또 그런 압박감이나 그런 것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프리가 남았는데 아들리나 소드니코파 그리고 캐롤리나 코스텐이 이 두 사람이 하고 이제 그 금메달을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뭐 4위는 점수차가 좀 나고요. 이 소드니코파나 코스텐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김연아 선수의 그 라이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 저도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예.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스케이팅 스킬로 그쪽으로 보고 노련미로 본다면 저는 코스너가 예.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트니코바는 좀 더 어린 선수고 지금 이제 굉장히 박력 있게 그 점프나 스핀 같은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런지 오늘 경기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코스트니가 이 노련미가 역시 올림픽 3번 출전한 선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역시 좀 김연아 라이벌이 될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그 피겨 유망주인 박소연, 김혜진 이 최종 그 프리까지 진출을 하는 24위 안에 들었는데 이전 경기와 비교해서 기량이 좀 늘었다고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올림픽이란 큰 무대에 처음 서는 선수들인데도 어린 나이에 굉장히 어제 정말 잘한 거로 보였고요. 그냥 아쉬운 거는 박소연 선수가 잘 할 수 있는 그 연습 때도 충분히 잘했던 그 첫 번째 트리플 살코에서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이렇게 1회전으로 돌았어요. 예, 실수를 했죠. 큰 실수를 해서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다행히 프리스케이팅을 할 수 있게 23위를 했기 때문에 오늘 프리에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김혜진 선수도 본인이 제 기량을 완벽히는 발휘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죠. 그럼요. 예. 또 어저께 작은 첫 번째 점프에서 랜딩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바깥 날로 중심을 잃어서 감점을 좀 받았지만 무난하게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에 했습니다. 예, 일단 두 선수 중에 앞으로 4년 뒤에 평창에서 우리 김연아 선수를 잇는 또 대선수가 한 명 나와야 될 텐데.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지희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 공인심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나무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예,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식의 출발 자심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를 추적합니다. 출발 새 아침 이슈 포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16일 밤 이집트 타바에서 우리 성지 순례 방문단에게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폭탄 테러 생존자들 일부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는데요. 이번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무장단체는 추가 테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테러가 발생하고 또 중동 지역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로부터 의견 듣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타바에서 일어난 버스 폭탄 테러에 대한 이집트 당국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한국인을 특정해서 일으킨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보도인데요. 이번 사건을 일으킨 세력은 누구이고 왜 일으켰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그 안사르바이트 알 마크디스라는 그 단체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은요, 성지 수호자들 이런 의미고요. 이 성지란 뜻은 이제 보통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나이 반도가 예루살렘과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요.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이 이슬람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인을 특정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테러로 봐야 됩니까? 지금 안사르바이트 마크디스라는 단체가 지금 결성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각종 국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결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으로 무바라크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에 혼란을 틈타서 등장한 그런 단체이고요. 특히 그 지난해 2013년 7월 그 무슬림 형제단의 무르시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축출됨으로써 등장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단체의 가장 주요 목표는 이집트 중앙정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이집트 중앙정부를 해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연성 목표물, 즉 소프트 타겟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공격하는 것이 이집트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반정부 투쟁 방법이고요. 따라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 이제 목표가 된 이유는 당시 사고가 발생하던 그 시간 즈음에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타바 국경이라는 곳에 우리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 한 대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즉 시나이 반도의 다른 나라 이 관광객들이 현재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그 우연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모하메드 무르시 정권이 물러나고 현 정권이 이제 압델 LCC 정권인데 이제 이걸 공개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집트가 지난 그 2011년 아랍의 봄 때까지 이 불과 3명의 지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압돌 나세르, 안나르 사다트 그리고 호스니 무바라크 이 3명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하메드 무르시가 집권을 하고 또 이번에 무르시가 작년에 축출되면서 이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이집트 정치가 왜 이렇게 불안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포함해서 이제 대부분 중동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 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이슬람과 또 21세기의 세속주의적인 민주적 가치가 좀 이제 아직 조화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전반적으로 그 아랍
이 22나라가 있습니다만은 뭐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돈이 많고 뭐 잘 살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예. 좀 정치적 경제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그 산유국의 경우는 좀 국민들의 삶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또 중앙 정부에 대한 반감과 반정부 의식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다 이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 대부분 아랍 국가들이 2차 세계 대전 전후로 독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아랍 국가들은 이제 대부분 유럽 국가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 식민 세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국경을 일방적으로 획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랍 국가들의 지도를 보면은 대부분 국경이 위도 경도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즉, 그 지역의 어떤 이 국민, 또 민족, 뭐 종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서방의 이익에 의해서 등장한 나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독립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그 국민국가 형성, 즉 민족국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위 국민국가 형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지금 대부분 중동 국가들이 아직 국민국가 형성이 안 되고 국가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또 현재도 그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으려는 그런 이 분파주의 또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동 지역의 대부분 정권들이 독립하자마자 뭐 대부분 제3세계가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예. 또한 그 왕정 국가가 아닌 공화정에서는 이 같은 이 권위주의가 대부분 군부 독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그 정권 변화들이 그 강력한 권위주의를 몰락시키기 위해서는 뭐 또 다른 혁명이나 쿠데타, 지금 2011년 이후는 이제 어떤 그 시민 혁명 또는 내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제 독립하자마자 군의주의 체제가 이어졌고 그리고 군부 정권이 계속 유지됐다. 바로 이집트를 두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네네. 무르시가 축출되고 압델 LCC가 집권하면서 그 과정에서 1,30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도 이 혁명의 과실은 다시 또 군부가 그대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압델 LCC만 하더라도 군 정보부장 출신이라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집트의 미래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를 빌리자면은요. 예. 이제 혁명은, 시작되었고, 혁명은 성공했으나, 민주주의 과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제가 이제 자주 얘기를 합니다. 예. 조금 비약적인 비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1년에 그 아랍의 일부 네 나라 국가에서 발생한 소위 시민혁명은 사실 우리나라 1960년에 발생한 4.19와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초의 군부에 대한 그 시민들의 봉기로 인해서 정권이 바뀐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 4.19 혁명 이후 그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을 받아내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경제 발전을 꾸준히 이뤄가면서 이 같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금 이 이집트를 포함해서 튀니지 아랍 국가들은 이제 혁명이 일어난 지 이제 2년이 좀 지나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집트에 12년을 살았습니다만은 이집트 전체 인구의 40%가 아직 하루에 $2 미만의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하고 또 일자리 창출이 우리도 요즘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 실업률이 거의 30% 이상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가 복합적으로 이런 정치 불안정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시나이 반도라는 곳이 이제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무장단체가 난립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베두인족의 어떤 활약은 아니고 난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베두인족이 또 여러 가지 또 그 테러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무장을 많이 해서. 이 베두인족이라면 아라베이 로렌스 영화에도 나오는 그 유목민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아라비아 로렌스에 나오는 그 유목민들의 거점이 이제 이 타바 국경 인근입니다. 예. 아라비아 로렌스가 그 영화에서 이 이제 아카바만을 통해서 이 타바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요르단 남부의 아카바 항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쪽 일부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이 시나이 반도는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의 이 남한 면적보다 약간 작은 곳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이 계시를 받은 시나이 산으로 좀 유명하듯이요. 산악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고 또 이 산악 지역 그 골짜기에 이제 작은 부족들이 이제 산지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중앙 정부가 이렇게 통제권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통제권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중앙 정부의 어떤 예속되기를 꺼리는 그런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또한 거리상으로도 중앙 정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중앙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에서 이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족들이 뭐 유목을 하면서 마약, 무기 밀매 뭐 이런 그 범죄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뭐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단순히 지금 최근 일이 아니고요.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그 중앙 정부의 골칫거리였고요. 어느 정도 이들이 이제 탈중앙정부적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은요.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을 때 이들 부족들이 자신들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중앙 정부에는 예속되지 않으려는 그런 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또한 그 시나이 반도가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바라크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중앙 정부와의 어떤 반감을 뭐 계속 키워서 이제 뭐 무장 뭐 봉기를 일으켜 왔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013년 7월에 무슬림 형제단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많은 이제 이슬람주의자들이 중앙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또 잠입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 부족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좀 결합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상당히 뭐 좀 강력한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 또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안사르바이트 알마크디스라는 그 단체 제가 이제 트위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이 단체의 로고가 있는데요. 예. 물론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로고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종파 간 갈등을 없애고 이슬람 종교로 전 세계가 통일될 때까지 투쟁하자 뭐 이런 좀 아주 과격 이슬람 단체 구호가 있을 정도로 이 시나이 반도는 사실 이스라엘과 접경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산악적으로 이 과격 세력이 잠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치안이 이집트 내에서도 가장 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말한 그 무슬림 형제단 거의 뭐 이슬람 근본주의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모함메드 무르시 정권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LCC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 무슬림 형제단이 앞으로 계속해서 테러 활동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한국인 피해자들이 지금 최근에 리비아에서도 코토라 상무관이 납치되고 했었거든요. 이 한국에 대해서 중동 내의 정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그 무슬림 형제단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요, 우리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과격주의적 단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1928년에 생겨난 그 사회운동단체입니다. 예, 반영 운동을 했죠? 그렇죠. 예, 독립 운동도 했고요. 당시 이 무슬림 형제단이 등장한 그 도시가 이스마일리아라는 도시인데요. 예. 그 수에즈 운하 초입에 있는 도시입니다. 수에즈 운하가 당시 영국 분들이 수에즈 운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서구화되고 밤에 술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하고자 만든 초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아, 그랬군요. 이슬람 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슬람 이념가가 만든 단체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인기를 얻게 돼서 이제 가장 큰 이 야권 단체, 제야 단체가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집트의 군사 독재 정권 6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탄압을 받고 이 테러 세력으로 규정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거고요. 이 무슬림 형제단은
그 강령의 테러를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온건한 단체고 이런 온건성을 바탕으로 무바라크 정권이 물러난 이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에 참여해서 대통령을 배출했는데요. 예. 지금 군부 독재 60년이 끝나고 정말로 이거 첫 이집트 사상 최초로 자유롭고 공정한 합법적인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이 집권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군부 쿠데타에서 이제 자신들이 축출됐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군부 세력들이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를 지난 6개월 동안 10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도부는 거의 다 체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반발을 가진 이제 젊은 세력들이 이제 이 과격 행동을 하는 것인데 무슬림 형제단은 근본적으로는 뭐 온건주의 단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어쨌든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번 테러 행위와 무슬림 형제단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무슬림 형제단이 뭐 다 지도부가 체포됐기 때문에 혹시 내부의 젊은 층이 뭐 이런 쪽에 이제 이 무장 투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이 무슬림 형제단이 워낙 온건하기 때문에 이런 그 온건한 노선에 불만을 품은 젊은 세력들이 이제 자신들이 떨어져 나와서 과격 집단을 조직해서 이제 테러를 강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집트에 그동안 테러를 감행한 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다 이 젊은 층들이 온건 노선을 비난하면서 떨어져 나와서 자신들이 독자적인 과격 이슬람 폭력 단체를 만들어서 테러를 행해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한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짧게 제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예, 한국에 대해서 중동 내 정서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쁘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여행을 어느 정도 해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아랍 국가는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예. 일단 그 아랍인들이나 중동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그 짧은 시간 내에 정치 경제적 발전을 거둔 한국에 대해서 배우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미국과 가깝다라는 인식을 가지고요. 일부 세력들은 이제 한국에 지나친 그런 이 서구와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는 것 부분에 있어서는요, 모든 아랍 국가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좀 최근에 정치 변동을 거친 일부 나라들은 지금 상당히 극한 대립 상황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슬람 과격 세력이 무슬림 형제들이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쟁취한 권력을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테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건한 이슬람 단체들도 이제 자신들이 이제 제도권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무장 투쟁밖에 없다. 상당히 지금 지난해 발생한 이집트의 쿠데타는 이슬람 세력에게 투쟁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명분을 제공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지역은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경양 하우징 페어가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보다 인생을 여유롭게. 좋은 전망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게.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1등 건축들이 모입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정부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를
821조 100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대로라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 무려 161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도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이 숫자는 작년 말 기준이 아니라 2012년 말 기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정부 부채 504조 6천억 원은 정부가 그동안 말하던 재작년 말 부채 446조보다도 훨씬 늘어난 금액입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 389조 2천억 원도 작년 말에 아마 엄청나게 늘어났을 겁니다. 어떻든 이제 처음으로 IMF가 제시한 기준대로 공공부문 부채를 계산한 것인데요. 이대로 국가신용등급 괜찮을까요? 문제는 여기에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의 충당 부채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통상 국가 부채가 국민 총생산의 65%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국가 채무를 2017년까지 30%대 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무슨 마술이라도 부릴 겁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